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랜만에 유목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월지 이야기인데요. 다만 월지에 관해 남겨진 것이 하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한서, 홍한서 등 중국 측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월지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지만 쏙 빼서 그 역사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시대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는 정주 생활을 하면서 보병 위주의 전투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목민을 계절적 이동을 하면서 기마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때 중국에서 처음 등장하는 유목민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갈 무렵인 전국시대의 호라고 불렸던 집단들입니다. 호는 특정 국가나 종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장성 이남에 살고 있었던 속칭, 하하족들이 자신들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북쪽의 유목 집단을 통칭하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넓게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흉노를 비롯해서 동호, 누번, 임호, 월지, 격곤, 정령, 오손 등이 모두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로마가 자신과 다른 북쪽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몽땅 게르만이라고 퉁쳐서 불렀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도 그렇지만 한나라도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표현함으로써 자기 민족 또는 국가의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죠. 호가 등장하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칠웅 중에서 조나라는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흉노와 인접했기 때문에 언제나 흉노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흉노는 전국 칠웅의 기병과 다르게 중무장을 하지 않고 경장갑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국 칠웅은 기병보다는 창보병이 강했고 조나라는 반농반목이 가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말은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전차로 운용했기 때문에 흉노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6년부터 조나라의 무령왕이 흉노의 기마수를 반영한 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 소매통이 좁고 바지를 착용하는 호복과 기마공수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호복기사라고 하죠. 무령왕의 개혁으로 조나라 군대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그 힘으로 임호와 누번을 정벌하면서 전국 칠웅의 반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호와 국경을 맞댄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는 지금은 여기 이제 누번과 임호를 정벌해서 조나라가 이렇게 커져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흉노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연나라, 서쪽부터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는 호의 위력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북방에 성벽을 쌓은 것인데 그것이 진시황의 전국시대 통일 뒤에 만리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월지는 기원전 3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1세기 중반에 걸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약했던 유목민족 또는 국가를 부르는 말로 우지, 원지라고도 하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타이계보다는 인구어계 종족으로 추정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위에 언급했던 여러 호들 중에서 월지는 흉노와 마찬가지로 유목 생활을 했고 원래의 거주지는 도낭과 칠엔산맥 근처라고 합니다. 지금 월지가 약간 위쪽에 있는데요. 요 밑에도 거의 다 월지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옥을 생산해서 한족과 거래하던 민족이라고 설명하죠. 그렇게 보면 월지의 본거지는 지금의 감숙성 서부 하서회랑 부근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흉노 두만선우의 아들인 묵특이 적국인 월지로 보내졌다가 인질로 보내졌다가 천리마를 타고 월지를 탈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질로 보내졌다
있었다라는 점에서 볼 때 흉노가 여러 유목 세력을 통합하기 전에는 적어도 월지가 흉노보다 더욱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지에서 탈출한 묵툭은 기원전 209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동쪽으로는 동호를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오르도스를 공격해서 오르도스 일대를 차지한 후에 서쪽으로는 월지를 공격해서 월지를 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흉노의 제국을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흉노가 제국을 형성할 때 남쪽인 중국에서도 기원전 202년에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새롭게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지만 오래간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76년에 흉노의 묵툭이 한나라의 효문제에게 서한을 보내는데 그 서한에서 하늘의 축복과 군사들의 훌륭함, 말의 강건함으로 내가 월지를 섬멸하고 항복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서한으로 봐서도 월지가 당시의 강국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죠. 따라서 월지는 흉노의 공격으로 일단 자신의 근거지인 하서회랑을 떠나서 서쪽의 텐샨 산맥 북쪽에 있는 1, 2강 유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월지의 1차 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원주지에 남았던 사람들을 소월지, 이동한 사람들을 대월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년대에는 묵툭의 뒤를 이은 아들 노상선우에 의해서 월지의 왕이 붙잡혀서 두개골이 술잔으로 바뀌는 화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기원전 139년에 한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에 앞서서 장건을 월지에 파견했을 때 장건이 중간에 흉노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흉노인들이 월지는 자기들의 북쪽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여전히 월지는 1차 이동한 지역인 1, 2강 유역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29년에 장건이 흉노를 탈출해서 월지로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월지가 흉노와 오손의 공격으로 아까 이전 지도를 보시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오손이 원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흉노와 오손의 공격으로 월지가 더욱 서천에서 아무다리아 일대로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지의 2차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가 이곳에서 왕조를 만들고 남쪽의 대하, 즉 박트리아 지방을 지배하다가 점차 인도 서북부 쪽으로 남하에서 결과적으로 쿠샨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 지리 역사학자 스트라보는 아시오이, 파시아노이, 토아로이, 사카라올로이 등 유목민들이 북방에서 내려와 박트리아 왕국을 붕괴시켰다라고 기록했는데 학자들은 마지막으로 박트리아를 멸망시킨 토아로이가 대월지가 아닐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지의 두 차례에 걸친 이동은 유럽 게르만족의 이동, 동아시아 선비족의 이동과 함께 고대 역사에서 3대 민족 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월지의 이동은 시기적으로는 게르만 선비족의 이동보다 수세기가 빨라서 헬레니즘 시대를 계승한 그리스 왕들이 박트리아 지방에 건설한 왕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트리아는 보시는 것처럼 힌두쿠시 산맥과 아무다리아 사이 일대를 지칭하는 역사용어로 지금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남쪽,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박트리아에는 중국에서는 색, 페르시아에서는 사카, 그리스인들에게는 사카이라고 불린 이른바 아시아의 스키타이 사카족이 살고 있었는데 월지가 박트리아로 이동하면서 헬레니즘에 복속해 살고 있던 사카족을 남서쪽과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카는 이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세이스탄에서 카불과 펀잡 지방으로 팽창했고 이후 이곳이 월지에 점령될 때 구자라트로 이동해서 4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후한서에 따르면 박트리아를 점령한 월지는 기원전 126년경 이곳에 5명의 제후국을 세웠는데 조난서에는 박트리아에는 큰 세력이 없었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5명의 제후가 즉위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서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월지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아시아까지 점령할 정도로 용맹했던 그리스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였다면 과연 월지에게 쉽게 무릎 꿇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5 제후국이 바로 휴밀, 쌍미, 귀샹, 힐돈, 고부이며 그 중에서 귀샹, 즉 쿠샨이 다른 4개 제후국을 병합하면서 쿠샨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거지에 남은 소월지는 한 무제의 흉노 정벌의 결과로 전한에 복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지는 인구어족답게 한족으로 동화되는 대신 청해성 일대로 남하에서 56국 시대의 5호 중의 하나로 활약하는 티벳계 강족과 동화되게 됩니다. 여기가 소월지가 있었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강족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강족은 전진에 부역했던 요장이 384년에 장안을 수도로 해서 후진을 세웠지만 불과 30여 년밖에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국가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강족은 현재 사천성 북서부 지방에서 2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수설로는 소월지 중의 일부가 섬서성으로 이동해서 흉노의 일파인 갈족과 동화되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흉노의 공격으로 감숙 지역에서 쫓겨난 월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깝게는 박트리아, 멀게는 인도 북서부와 서아시아까지 민족의 연쇄 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헬레니즘 세계는 제국의 동쪽 부분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고 이 지역을 점령한 그리스인들의 발자취는 이곳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후 들어선 서아시아의 강국 파르티아는 서쪽으로는 로마와 맞서면서 동시에 동쪽을 경계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월지는 계속 남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비롯해서 인도 북서부에 예기치 않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흉노의 월지에 대한 공격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의 민족 대이동이라는 격변을 만들어낸 것이죠. 4세기 훈족의 공격으로 게르만이 이동하며 유럽에서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고 프랑크 왕국이 탄생한 것, 흉노가 찢어지면서 서천하자 그 자리에 선비가 등장하고 그들이 남하하며 위진남북조라는 중국의 대분열기가 시작된 것과 같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월지의 이동에 따른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